안녕하십니까. 조국이가 지금 이제 그 안절부절입니다. 아마 이제 곧 선고가 될 거라고 좀 정보를 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 본인이 느끼겠죠. 지금 이제 조국이가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라냐면 이제 민주당이요. 빨리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 윤석열 이제 이거 탄핵을 제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뭐라 했냐 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이제 그 꼬리를 잡아당기면 꼬리가 이게 당겨져 놓으면 바로 이제 그 불법 몸통이 곧 드러날 거니까 빨리 우리가 지금 이게 그 탄핵을 시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연일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게요.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아직은 아니다. 금요일날 저번 주 금요일날 이제 그 강덕구라고 있잖아요. 강덕구 어들덕자 강덕구 이자가 이제 그 국회에서 대회의실에서 촛불행동 탄핵의 밤 이런 이제 그 행사를 했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아직은 이제 그 개인적인 행위일 뿐이다. 아직은 이제 그 당론으로 탄핵을 발의를 못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제 조국이가 계속 탄핵하자 조국에 더 절박한 거예요. 근데 저는 민주당도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이제 이재명이도 조국만큼에게 절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 구형 5년 받으면요. 구형 2개 2년 3년 5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머리가 하얘집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실제 그 겁납니다. 검찰 구형이 뭐 법조인들 생각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아무 근거 없이 이게 구형 못하고요. 법원에서도 이게 함부로 무시 못합니다. 검찰하고 법원은 이제 그 같이 다 있잖아요. 모든 건물들이 전국에 대검 있고 대법원이 있고 다 이게 다 배치가 같이 돼 있거든요. 서울에 와도 법원하고 검찰은 옛날에는 이게 그 뭐 거의 판검사들이 옛날에는 이게 그 아주 옛날에는 술자리에서 다 형량 정할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데 구형을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또 증거들이 워낙 명백하고 국민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이 김문기 씨 알았을 거다 이재명이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위정교사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부랴부랴 이재명이가 박균택 TV에다가 뭐 녹취록 올려놔도 지금 이게 뭐 지금 이미 끝났는데 지금 그 녹취록 누가 볼까요? 이미 우리 옛날에 보면 다 이게 위정교사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도 조국이만큼 이게 절박해질 수가 있겠다. 지금은 오히려 조국이가 더 절박해가지고 민주당 보고 빨리 지금 하자. 지금 조국이 오늘 라디오 나가서 MBC 뭐라 했냐. 지금 우리 그 민주당이 171석인데 민주당이 그 탄핵 동참해주면 증거가 훨씬 더 많이 수집되고 논리도 정교해진다. 빨리 민주당이 동참을 해달라. 지금 현재 그 김건희 씨 국정 개입, 당무 개입, 총선 개입이 차례차례 나오고 있지 않냐. 이게 최서원, 최순실, 박근혜하고 거의 이게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개입이 하나하나 나오니까 이게 최순실하고 똑같고 따라서 결국 조국 우리 당과 민주당이 손을 잡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의 꼬리를 확 잡아당기면 몸통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겠냐. 그러면 이게 바로 탄핵 인용된다. 이런 게 망언을 조국이가 MBC 라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망언이라 하더라도 이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민주당이 그 탄핵을 추진하는 의원이 10몇 명이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강덕구 어제 그 행동 국회까지 빌려주고 거기에 뭐 여러 의원들이 동참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이제 그 심각한 너무 이게 설마 뭐 탄핵 되겠어? 뭐 설마 이게 그 크게 뭐 윤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안이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물론 이게 너무 이런 범죄자들이 뭐 우리가 협박에 너무 놀래가지고 우왕좌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철저하게 대비는
항상 이거 해둬야 됩니다. 해둬야 됩니다. 이자들에게 워낙 자기들에게 그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죽진 않잖아요. 지 새끼도 이게 죽을 때 찍 소리는 하고 죽잖아요. 찍 소리는 하고. 마지막에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한번 탄핵을 시도해볼 이런 게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그 보고요. 우리가 항상 이게 그 긴장하고 대비를 해둬야 됩니다. 한치의 우리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비할까요? 저는 항상 이게 이렇게 세 가지로 항상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탄핵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한번 당해가지고 제가 워낙에 당해가지고 그때 그 글도 제가 많이 쓰고 책도 쓰고 뼈저리게 그 반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대충 이제는 저는 확실한 제 그 소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 소신이. 첫째는요, 가짜뉴스에 속지 말자. 가짜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당해놓고 가짜뉴스에 속지 말자. 제가 이게 너무 박근혜 대통령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야, 그때 최성원 씨가 모든 걸 이렇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뒤에 다 조작하고 박근혜 대통령 허수아비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면 최성원 씨는 같이 밥도 못 먹어.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녀 같은 존재.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약간 뒤에서 호가호의 일부 할 수 있지만 그게 특정 분야의 극히 일부지 전혀 박근혜 대통령이 최성원 씨가 통제 조정하는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지. 제가 그때 그 방송에 최성원 씨가 권력 1위고 박근혜가 2등이다. 제가 이 말인 게 두고두고 제가 한이 됩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합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처음에 제가 방송 10년 전에 처음 할 때 2015년 6년에 2016년에 이게 저는 아쉬워요. 지금 똑같은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권력 1위고 윤석열 허수아비다. 부인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잡혀사는 야 뭐 상남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부인한테 꼼짝도 못하는 쫄장부다. 이러고 있어요. 이게 꼭 좌파들이 여성을 뒤에 내세워가지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이게 항상 쓰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온갖 뭐 개입했다고. 뭘 개입해? 야, 이재명 네가 공천 개입한 게 맞냐? 김건희 여사가 맞냐? 이재명이가 공천 개입해도 불법입니다. 김건희 여사나 이재명이나 그때 민간인이 원래 공천 개입하면 원래는 처벌 조항이 없는데 만약에 공관위원을 뭐 협박을 하거나 또는 위계에서 하면 업무방해 되죠. 공천 업무는 정당의 추천 업무잖아요. 그러면 공관위에서 알아야 됩니다. 당대표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개입하면 안 되죠. 근데 개입이란 게 이제 법적으로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방해니까 아예 위계란 게 쉽진 않을 거고 위력도 이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게 처벌은 쉽지 않아요. 김건희 여사가 뭐 누구 조언하고 안 하고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재명이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관위가 있으면 한동훈도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장만 찍는 거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에서 하는 거예요. 지도부는 절차가 있잖아요. 뭐 이의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이재명이 개딸 공천한 거 이거 전부 똑같습니다. 이재명이 불법 개입입니다. 이런 거는 이야기 안 하고 저는 김건희 여사는 개입한 증거도 없는데 아무까지 지금 뭐 공천 개입했다, 당무 개입했다, 뭐 어디 개입했다. 그 말도 안 되는 게 녹취록 가지고 뭐 김대남인지 누군지 아니 전국에 공천 떨어진 사람들 전부 다 지가 잘못해가 부족해 떨어진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전부 뭐 김건희 여사 라인한테 내가 밀렸다 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이런 게 가짜뉴스가 판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우파 쪽에서도 좀 이게 자중해야 됩니다. 우리 우파 쪽에서도 뭐가 자기가 잘 안 풀리면 다 이게 김건희 탓이야. 그거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다 대통령실에도 인재들 뽑아 쓰고 있는 거지 뭐 김건희하고 친하다고 대통령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가짜뉴스들입니다. 여기에 또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재명이가 공천 개입한 게 더 많지. 그것도 불법이라니까요. 개입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간위가 있는데. 근데 다 그때 비명 행사식 있잖아요. 친명을 행제하고 그것도 이게 불법인 거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똑같은 논리. 하여튼 첫째 제 대응은 말도 안 되는 게 가짜뉴스들 근거도 없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진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가짜뉴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뭐 주가 조작이든 도이치든 뭐든
전부 가짜뉴스들이 너무 판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 뼈저리 느낀 게 뭉치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뭉치야 됩니다. 와, 그때 분열되니까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말씀은 망고불변의 동서와 고금의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뭉치면 삽니다. 그때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탄핵에 배신해서 이준석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칼을 꼽는 바람에 탄핵이 된 겁니다. 뭉치면 됩니다. 흩어지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뭉치면 108석인데 뭐 겁납니까? 최상민 특검이든 김건희에서 특검, 말도 안 되는 특검인데 그대로 똘똘뭉치 부결시면 끝나는데 여기서 배신자들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런 쉽지 않은 분위기일 겁니다. 사소한 갈등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여러 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갈등이 없는 조직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고 뭔가 이견이 있고 하더라도요. 이걸 상당히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갈등을 성화시키면서 해법을 찾아내야지. 이걸 가지고 공멸의 길로 둘 다 죽는 길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그럼 이게 제2의 박근혜 대통령 사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게 가서는 뭐 그래서는 안 갈 걸로 보지만 여러 다양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김건희에서 특검 찬성해버렸다. 다 죽자. 이러면 이게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큰 방향에서는 좌파와 투쟁을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큰 방향에서는 의견 일치, 통합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물론 그 내부에 안타깝지만 여러 그 갈등들이나 또 이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극복해내야 됩니다. 여기서 대분열이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똘똘 뭉쳐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세 번째는 지금도 이게 아쉽지만 항상 이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탄핵을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방어매가 안 돼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도 너무 밀리고 사과하고 방어하다가 당했잖아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 이 말은 그냥 문재인, 이재명이 조국이 빨리 구속시켜 다 잡아버리면 됩니다. 법에 범죄가 있어요. 다 잡아버리면 됩니다. 밀릴 이유가 없어요. 법이 그러는데 뭐 지은 죄가 없는 놈을 잡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은 죄가 명백한데 이 다 잡아야면 문의조를 다 심판해서 잡아버리면요 탄핵 주체 세력이 확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밀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조금만하게 사과했다가 또 밀리면 또 사과했다가 이러면서 지지율이 툭툭툭 5%까지 이렇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뼈저리게. 지금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보고 뭐 사과해라고 어떻게 파우치백 떠드는 놈이 우파 패널도 있어요. 제가 엄청 혼냅니다. 야, 좌파 패널 중에 이재명이 사과하라는 패널 있냐? 근데 이재명이가 큰 죄를 짓냐? 김건희 여사 죄가 크냐? 이재명이 1조 해문 나라의 큰 도둑놈하고 아버지 친구라고 파우치백 하나 던져놓고 간 거 그래 그거 빨리 못 돌려줬다. 그거 가지고 여기 똑같냐? 어디 비례원칙 수사 비례 큰 도둑놈이 있고 이것도 큰 게 있잖아 대소. 근데 이재명이 보고 사과해라는 민주당 펜을 봤냐? 누가 사과해야 되냐 국민 앞에. 이재명이 사과해야 되냐? 김건희에서 사과해야 되냐? 그 사과라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사과했고 부인이 현명치 못한 처사. 그 다음에 뭐 도의치 못한 수사 중에 있는데 어떻게 사과합니까? 사과하면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현안이 남아있는데 공청회 하나만 사과하면 뭐 하냐고. 또 사과해라. 그럼 이것도 사과하고 이 끝나면 또 이거 당무에 사과해라. 그럼 사과 10번 100번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다 밀리다 끝난단 말이에요. 한 번 이게 봤잖아요. 이재명이 문재인이 조국이 뭐 김정숙이 김여경이 사과해야 된다. 이런 좌파 패널 봤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파 패널들 많이 혼을 냅니다. 거기에 밀린 아무리 우리가 양심적이고 뭐 순수하고 좌파 달라도 이러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정도 문제지. 진짜 큰 도둑놈 큰 범죄자들은 당당하게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이게 공격하고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밀려야 되느냐 말이에요. 저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바로 이제 이 조를 심판에서 잡아 있는
이게 탄핵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조국이가 민주당까지 견인해서 탄핵하자, 꼬리 잡아당기면 몸통 논다 이렇게 계속 권유하는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은근주춤한데 고담하게 이재명이 사법리스크 선고나 대명에 탄핵에 동참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정세 판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치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한다? 절대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앞장설 겁니다. 방송 많이 하니까. 실제 여러 군데 방송 나가니까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이걸 극복해서 대동 큰 방에 단결해야 된다. 특히 탄핵이나 정권을 와해시키는 이런 데 대해서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든 윤석열 대표든 이런 좌파들의 탄핵 공세에 대해서는 똘똘 뭉쳐야 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최상배 특검법이나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직이 최선의 방어니까 반드시 문재인, 이재명, 조국을 구속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게 탄핵 난동, 탄핵 쿠데타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